돈 빌려 집 못 사요. 결국은 집값 하락. 무슨 말일까요? 돈을 안 빌려줍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감폭을 한번 보세요. 2024년 8월에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거든요. 8조 9,115억 원. 9월에는요. 5조 9,14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0월에는 1조 923억 원이 늘어났어요. 거의 안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돈을 안 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8조 9천억씩 빌리다가 1조 900억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돈 빌리려고 하면 돈 빌리는 자체가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뭐 스트레스 DSR 때문에 어렵죠. 이게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고 나서 아무래도 돈 빌리는 이자가 높아졌으니까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안 빌려줍니다. 5대 시중은행만 이렇게 안 빌려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금융권까지도 풍선 효과를 잡겠다면서 당국에서 계속 관치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시장경제 하라고 했더니 시장경제는 제대로 못하고 관치만 늘어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돈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린다니까요. 저만 하더라도 돈 못 빌립니다. 집이 있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초기에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이유, 집값이 높다는 이유로 돈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 참 환장할 노릇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돈을 어느 정도로 못 빌리느냐. 여러분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만 보더라도요. 2024년 9월 30일 730조 9,671억 원이었습니다. 10월 31일에는 732조 812억 원, 0.15% 늘어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2.12% 16조 3,429억 원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지금 늘어난 게 굉장히 줄었죠. 대출이 그만큼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빌려줘서 그런가요? 2023년에 692조 4천억 원으로 지금 가계대출을 5대 시중은행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10월 기준으로 당연히 역대 최고입니다. 732조 1천억 원이니까. 전년 연말 대비하면 5.7% 늘어났습니다. 39조 7천억 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돈이 결국은요. 주식시장 뭐 들어갔겠죠. 또 주택시장 들어갔을 겁니다. 그중에 주택시장에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가계대출을 조이고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매물만 쌓여갑니다. 10월 31일 현재 87,319건의 서울에 매물이 쌓였어요. 매물이 과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85,000이 넘어서면 과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과잉이 되면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살려는 사람은 적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거든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면 좀 깎아주세요 하면 깎아줘야 돼요. 그럼 집값 내려가거든요. 실제로 그거라도 거래가 되면 다행인데 거래도 안 돼요. 7월에 9,039건이 거래가 됐지만 9월에는요. 2,949건이에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3분의 1 토막보다 더 났습니다. 그러니 집값은 뭐 올라가는 게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주춤주춤하잖아요. 아마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거 당분간 이렇게 주춤주춤할 거예요. 그런데 대출을 계속해서 이렇게 꽁꽁 걸어 잠그잖아요. 그러면 반전도 일어날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요. 저는 서울 집값이 하락하는 것 제가 봐서는요. 현재처럼 집값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막잖아요. 그러면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값을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집값을 하락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보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대출을 꽁꽁 묶잖아요. 지금 꽁꽁 묶었잖아요. 한 달에 늘어나는 게 1조 1141억 원. 전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8조 9천억 원이 대출이 되다가 지금은 1조 900억 원. 그러니까 집값은 뭐 안정적인 저는 보합세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박스권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은 해봅니다. 게다가 정부가 인허가 물량이 늘어나고 또 시장에 그만큼 말입니다. 많이 풀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출 옥죄기를 계속해 간다면 결국은요. 집값이 떨어지고 말 겁니다. 저는 그 떨어지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계절적으로도 11월, 12월, 1월까지는요. 계절적으로도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이게 입학 시즌이 돼야 되거든요. 그 입학 시즌에 어떤 모양새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설날 이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집값이 한 번쯤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시장은 계속 지켜보면서 정관진 TV와 함께 하시면 시장의 거시 부동산은 확실히 잘 알 겁니다.